낮 동안은 무릎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운동뿐만 아니라 걷는 것도 힘들고, 밤에는 주무시는 동안에 다리나 종아리에 쥐가 나서 밤잠을 설치는 불편함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이 제철인 감자를 드시면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고, 오히려 당뇨와 심장질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다량 섭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감자가 얼마나 어떻게 좋은지 알아보고, 함께 드시면 보약만큼 좋은 100점 조합과 조심하셔야 할 빵점 조합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감자는 수확되는 계절에 따라 그 특성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6월에서 8월에 수확하는 감자를 햇감자라고 합니다. 이때 수확한 감자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맛이 부드럽고 단맛과 고소한 맛이 살아 있습니다. 껍질도 얇고 부드러워서 껍질째 조리해서 먹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처럼 제철 감자는 맛도 좋지만 영양소도 매우 풍부한데요. 땅속에서 자라는 사과라 할 정도로 비타민C가 사과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으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요. 혈관 내벽을 보호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도 꼭 필요한데요. 콜라겐은 주름을 예방하고 상처 치유도 촉진하지만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연골이 닳는 것을 방지해서 특히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철분을 흡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이 감자를 꼭 드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기억력과 인지 기능도 향상시켜서 치매도 예방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열을 가하면 대부분 파괴된다고 해서 날것으로 먹어야 한다고들 하시잖아요. 감자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 익히는 과정에서 전분 입자가 손실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껍질을 벗기고 썰어서 익히는 것보다 껍질째 익힐 때 비타민C의 손실이 적기 때문에 껍질째 자르지 않고 조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간을 보는 게 약해져서 음식을 점점 더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음식을 짜게 드시는 분들은 만성 질환도 걱정이지만 염분이 과도하게 쌓이면 관절의 부종과 염증이 악화되어서 무릎 통증, 관절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감자의 어떤 성분이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감자에는 마그네슘과 칼륨도 풍부한데요. 과일이나 채소에 비해 칼륨 함량이 감자 100g당 425mg으로 매우 높습니다. 칼륨은 체내의 염분 균형을 유지시켜서 관절의 부종을 줄이고 통증도 감소시킵니다. 혈관 이완을 촉진해서 혈압을 조절하기 때문에 심장 건강과 뇌졸중 예방에도 매우 이롭습니다. 2014년 스트로크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충분한 칼륨 섭취가 특히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콩팥이 나쁘면 칼륨 섭취가 위험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나빠진 콩팥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합병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심장의 기능이 나빠져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콩팥과 심장은 매우 유기적인 연관 관계에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콩팥도 함께 나빠집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칼륨의 함량이 높다고 해서 감자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루 섭취량을 알고 드신다면 그래도 안심이 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자는 하루에 어른 주먹 크기로 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 종아리에 쥐가 나시거나 경련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시지요. 또 눈꺼풀이 떨리거나 근육통이 심하신 분들도 감자를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근육 기능과 신경 건강에 이로운 마그네슘도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시면 근육경련, 손발저림, 근육통 같은 증상은 완화될 것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식사 후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더부룩한 경험 많으시죠? 위염과 함께 기침이 많이 나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질병에 시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비나 배변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도 감자가 큰 역할을 합니다.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산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속쓰림, 위염, 위궤양 등의 증상을 줄여줍니다. 소화가 잘 되는 식품으로 위장의 부담도 적은데요. 감자의 전분은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위장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이유로 감자를 생으로 갈아서 즙을 내어 드시면 위염 증상에 좋다고들 하시는데요. 생감자에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때 꼭 주의하셔야 할 첫 번째 빵점 조합이 있습니다. 감자는 햇빛을 보게 되면 강합성을 통해서 초록색으로 변하고 싹이 나는데요. 이때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독소는 주로 식물들이 자기 방어적으로 생성하는데요. 천연 살충제라고도 합니다. 조금만 섭취해도 복통과 구토 증상을 유발하고 심하면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는데요. 도려내거나 씻거나 가열해도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이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싹이 나지 않은 감자들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종이봉투나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시면 좋겠고요. 통풍이 잘 되는 상자에 넣어 두셨다면 검정 비닐로 덮어서 햇빛을 차단하시면 됩니다. 장이 좋지 않으시거나 배변이 어려우신 분들도 감자 섭취가 좋은데요.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과 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자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불용성과 수용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로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대장을 자극하여서 배변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자의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데요. 이 유익균들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뇌를 자극하여서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감자의 첫 번째 100점 조합은 당연히 감자 껍질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주로 감자의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감자 껍질의 식이섬유가 대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짧게 하여서 특히 대장암 등을 예방하게 됩니다. 감자를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기 때문에 젤 형태로 변하는데요. 주로 감자의 속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관에서 물을 흡수해서 부드러운 젤 상태가 된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기서 감자의 빵점 조합 두 번째는요. 흰 쌀밥을 할 때 감자를 넣어 밥을 지어서 감자와 함께 드시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감자는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고 혈당 지수도 높기 때문에 밥 대신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흰 쌀밥과 함께 드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자를 넣은 밥을 드시고 싶을 때는 통곡물이 들어간 밥과 드시면 괜찮습니다. 감자의 100점 조합 두 번째는요, 치즈입니다. 감자와 치즈는 맛의 조합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환상의 조합인데요. 맛과 영양 면에서 매우 훌륭하고 서로의 장점을 보완해서 특히 시니어 분들의 혈당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치즈의 단백질과 칼슘이 감자의 영양을 보충해 주는데요. 치즈는 감자의 부드러운 맛을 높여주면서 칼슘과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비타민 B12까지 추가로 공급해 줍니다. 감자의 칼륨과 치즈의 칼슘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뼈와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구운 감자 위에 치즈를 얹어서 녹여 먹는 방식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인기 있는 요리 방법입니다. 또 삶은 감자를 으깬 후에 치즈와 마요네즈를 넣어서 만든 샐러드는 부드럽고 풍미가 있어서 반찬이나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감자의 빵점 조합 세 번째는 튀김인데요.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기시는 음식인데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감자튀김 참으셔야겠어요. 감자를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지방을 흡수하게 됩니다.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사율이 낮고 신체 활동이 비교적 적은 분들에게는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당뇨와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고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온으로 감자를 튀길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니어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건강기능식품의 도움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식품보다 우선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알찬 건강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